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를 소개합니다. 2016년 다커스 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저자는 25세의 사제서품을 받은 스페인 출신 신부입니다. 40세 즈음에는 설교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재능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후 이 책의 심화 버전으로 출간한 책이 바로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이 책은 권력자의 횡포 아래에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대중이 스스로의 삶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종교인이 쓴 책이지만 종교의 색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지혜를 깨달아 알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것입니다. 17세기 보수적인 문화에서 교회의 허가 없이 책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저자는 징계를 받고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감금, 감시, 처벌 등으로 순탄치 않은 노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개할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웠을 만큼 이 책에는 꼭 기억하고 싶은 지혜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 책의 진수를 보여주는 내용만을 선별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옮긴 이의 글도 같이 소개합니다. 저자의 글에 마음이 울리셨다면 저자의 책을 전문으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운의 흐름을 읽어라.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운이 얼마나 자신을 돕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기질과 능력, 신체적인 특징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건강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40살에 히포크라테스의 책을 읽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혜를 얻겠다는 욕심에 40살에 세네카의 책을 읽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짓이다. 그보다는 운의 흐름을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태도이다. 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운은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사람을 좋아한다. 반면 불운이 닥치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라. 분위기에 어울리되 품위를 지켜라. 항상 엄숙한 표정이나 화난 표정만 짓는 따분한 사람이 되지 마라. 표정 관리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다. 때로는 분위기에 맞춰 편하게 어울리고 스스로를 낮출 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벼운 언행으로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은 공개석상에서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사생활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달은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홀로 찬란히 빛난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른 다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재능을 가리는 사람 곁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당신을 한층 빛나게 해줄 사람만 사귀어라. 로마의 시인 마르시알리스의 작품에 나오는 교활한 여인 파블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었다. 그녀는 못생기고 초라한 하녀들을 항상 주위에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주의하라. 그들과 함께 당신의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해서 매진하는 동안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되 일단 성공하고 나면 당신을 빛내줄 사람들만 곁에 두어라. 상황에 따라 대화 태도를 바꾸어라. 대화에 능숙한 사람은 몇 마디 말만 나누어 보고도 상대방의 사람됨을 알아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을 통해 그에 대해 완전히 파악한다. 친구와 대화할 때에는 수수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처럼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 하지만 격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위신에 맞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의 기분과 주장, 주위 상황에 적절히 맞출 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마라.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등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 있다.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감춰져 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오디세우스가 영리하게 경로를 바꾸어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현명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다. 특히 대범하고도 정중하게 이들을 모른 척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운을 몰고 온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도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인연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하지만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애써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불운하다.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평생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다. 그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결국 불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사귄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사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한다. 따라서 성급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약속할 때 그의 진심을 섣불리 의심하지 마라. 그를 드러내놓고 거짓말쟁이로 대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지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고 심한 상처를 받는다. 나아가 사람들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당신 자신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담대한 마음보다 더 든든한 협력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약해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야 한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면 운명은 우리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자신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몇 배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반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안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운명의 별자리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 자금이 모자라 외부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내부를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내실 없이 외모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겉모습은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내면은 오막살이처럼 초라할 뿐이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첫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곧바로 수도승처럼 침묵을 지킨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화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과의 대화는 공허해진다. 이들은 피상적인 것들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가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성이 날카로운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 명예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더 경계한다. 더 이상 타인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명예로운 행동은 사라지고 은혜는 쉽게 잊혀진다. 더 많이 배려하고 베푸는 사람일수록 더 적게 얻는 것이 당연시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을, 어떤 사람에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속임수를 경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주목한다. 오랫동안 쌓아온 내 명성이 누군가의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명예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항상 더 경계한다. 불필요한 해명을 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 한 절대로 자진해서 해명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해명하지 마라. 그것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건강한 사람이 입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말 못할 병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의심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척하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한다. 단지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런 의심을 물리친다. 자신을 안다는 것의 의미,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명예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피상적인 생각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처리한다. 신중한 자세란 자기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견하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천성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기질과 전혀 다른 숨어있는 극단의 기질까지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아는 것에서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시작된다. 가까운 사람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친구, 가족, 지인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서로의 단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따라서 못생긴 얼굴에 익숙해지듯이 요령껏 이들의 고약한 성질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처음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점도 익숙해지면 점차 불쾌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과장과 허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싸잡아 비난한다. 따라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과장해서 선전하다가 신뢰를 잃기보다는 그것을 알아봐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과 허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람은 판단력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적당히 보여주어라. 어떤 일이든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람이 그를 탐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행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불행하다.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분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나 해결사나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들은 탁월하다는 최초의 평판을 잃고 이내 평범하다는 경멸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그것을 적당히 보여주어라. 횃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만큼 기름이 소모되고 횃불이 꺼질 시간이 다가온다. 마음의 신탁을 따르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 나아가 마음이 강력하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절대적인 신탁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이들은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마음의 신탁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마음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화를 모면하고 공경에서 벗어난다. 이들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의 능력을 가진 것과 같다. 가장 가까이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불행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헤라클레스의 무쇠 몽둥이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신은 회초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인간을 단련시킨다. 행운은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준다. 상상력을 적절하게 통제하라. 상상력을 억제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부추겨야 할 때도 있다. 상황에 따라 상상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과 행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상상력은 폭군처럼 행동한다. 상상력은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를 직접 움직이게 해서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에 따라 우리는 기쁨과 만족, 불쾌와 불행을 경험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상상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기 때문에 큰 슬픔과 실패를 맛본다. 반면 어떤 사람은 상상력을 통해 놀라움과 즐거움이 가득 찬 모험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절한 분별력과 상식으로 상상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필요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키워라. 당신의 지위에서 필요한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키워라. 반대의 경우는 위험하다. 당신의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인격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범한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다방면에 걸친 능력을 발휘하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능력과 배짱이 부족한 사람은 지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일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난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황제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했다. 그는 고결한 정신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탁월한 능력, 강한 자신감을 겸비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열등한 것으로는 우수한 것을 이길 수 없다. 경쟁자가 먼저 강한 편에 섰다고 해서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 약한 쪽에 서지 마라. 이는 곧 패배가 예견된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도망칠 일만 남게 된다. 열등한 것으로는 결코 우수한 것을 이길 수 없다.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옳고 유익한 것을 멀리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다투어 결국 그들과 적이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만 내세우는 약한 편과는 절대로 손을 잡지 않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강한 편과 손을 잡는다. 이들은 강한 편이 갖고 있는 올바른 명분을 먼저 알아본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우세한 편과 손을 잡아야 한다. 적을 강한 쪽에서 밀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먼저 강한 쪽을 택하는 것이다. 존경심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만큼 존경을 표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존경을 얻는 이유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호의와 존경을 얻고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반면 세상에는 넘치게 갖고도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베푸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일에서 자비로움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코 존경받지 못한다. 옴기니의 글.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저서들은 스페인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 프리드리히 니체와 쇼펜하워를 위시한 수많은 사상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나라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차지하며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저서는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장으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생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조언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그라시안의 폐부를 찌르는 강렬하고 직설적인 문장은 아포리즘의 매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좌우명과 삶의 지침이 되고 있다.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 당시 스페인은 힘없는 대중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편 소수의 권력자들은 온갖 사치를 부리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사회에 불신과 회의를 가졌던 그라시안은 대중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는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 사회에 기반을 둔 생활 철학으로서 행복과 성공이라는 보편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와 처세술을 알려주고자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만큼이나 불신과 위선이 팽배해 있다. 400여 년을 이어온 지혜의 대가 그라시안의 날카로운 통찰과 인생 지침들은 지금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이 책의 어떤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지금 이 시대를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지침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한두 꼭지라도 꾸준히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기 바란다. 모쪼록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행복과 성공이라는 현실적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힘든 세상을 슬기롭게 극복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금까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였습니다. 신부이자 교수였고 철학자였던 저자의 지성과 통찰력을 문장마다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지혜는 대단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황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산문이면서도 시를 읽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 대신 직설적이면서 단순한 표현으로 쓰여졌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념적인 책이 아니라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하는 실전서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이 만료되어서인지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는데요. 같은 내용을 도서명만 다르게 해서 출간한 것이니 번역이 매끄러운 것으로 택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그들이 남겨준 지성의 산물을 글로 읽을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저자의 조언을 인생의 지침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